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오늘 방송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일 하루에 한 두세 개, 세네 개 찍는데 예. 그 중에 지금 요 시간에 하는 요게 오늘의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다음 핵심입니까? 그렇죠. 그럼 방금 쇼.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도 그러면 예고야? 방송도 예고야 아깝죠. 지난 방송도 예고인데 이것도 예고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아. 방금 숏을 하고서 제가 마음의 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숏에 대해서 숏에 마음이 큽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진짜로 숏친 분들이 오셔갖고 저한테 이게 막 힘을 받았어요. 막 이런 분들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냥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기업에 원래 지나가던 주식의 모습과 네. 이제 그 당시에 발생했던 그 괴리율이 너무 높았었고요. 지금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시 투자자 아니면 장기적인 쇼쟁이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주식의 가격 찾기를 하시는 분들이죠. 네. 주가라는 것은 어느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 정도 돈을 벌면 이 정도 가격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갖고 이제 거기 가격을 매기는 건데 숏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합니다. 전문가들만 하는데요. 그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 다 녹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면은 좀 약간 좀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히 괴리율이 높았는데 괴리율이 더 높아져서 영혼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레이달리오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갑자기 되게 유명한 인지도 있는 분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묻어가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어른이 1980년대 초반에 그 중앙은행이 경기 살려내겠다고 대드는데 거기에 데리고 숏을 쳤다가 네. 망해가지고 회사도 다 뺏긴 게 아니라 회사 망하고 있던 자산 다 빼가고 사람들이 돈 다 잃고 거의 쫓겨나서 지방에 있는 그 농장인가 어딘가에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앉아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마지막 직원 내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중앙은행에 안 맞서고 사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지난 9월에 중앙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이죠 나서서 돈을 뽐뿌질할 때 너무 가볍게 본 것 같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많이 뽐뿌질할 줄이야 생각했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레이달리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 하나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겁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무슨 얘기를 할 건가요? 오늘 방송 닥터코퍼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닥터코퍼. 네.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요. 이 이야기를 한번 새로운 장비를 써보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새로운 장비를 써보겠습니다. 작년에 지나간 이제 그래프입니다. 닥터코퍼? 구리죠. 네. 닥터코퍼라고 부르는데 닥터코퍼라 그러면 느낌상 그 닥터 매치니코프가 자꾸 생각이 나요. 매치니코프 그렇죠. 매치니코프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아저씨가 어떻게 이제 가격을 이제 말하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네. 이제 구리는 여러 가지 산업에 쓰이기 때문에 그 산업이 좋아지면은 전반적으로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봐가지고 일주일 2주일 봐가지고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리도 투기성 상품으로 ETF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근데 달별로 보게 되면 의미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보통 좋아지는 것 아니면 누군가가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리는 전기선부터 시작해서 기계, 네. 자동차, 배, 비행기 모든 걸 다 씁니다. 네. 총알도 많이 쓰이죠. 쓰이는데 어쩔 수 없이 구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경기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고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좀 장기 자료입니다. 2014년부터 경기 안 좋았기 때문에 쭉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펜으로 이제 하시네요. 예, 한번 이제 네. 새로운 시설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동영상만 보시겠지만 그 전에 노트북으로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셨는데 노트북을 바꾸시면서 펜 노트북을 바꿔서 펜으로 이제 직접 모니터에다 대시고 이제 하시네요. 거의 강인데. 되게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16년에 여기 이제 경기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네. 초에 구리가 저점을 갖고 바닥을 다지고 근데 경기가 이제 덜 팔렸다는 얘기죠. 네. 재고가 있고 그랬던 것이고 그 후에 16년 말쯤에 한번 구리 가격이 팡 튀면서 경기가 좋아진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경기가 좋아져 갖고 2018년 초에 정점을 찍고 이제부터 쭉 내려왔어야 되는데 2019년에 한 번, 두 번에 걸쳐가지고 반등 시도가 있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반등 시도는 실수요 증가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네.
예, 글로벌 산업 생산이 줄었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단어가 빠르네요. 글로벌 산업 생산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네. 한국 수출이 감소를 하고 뭔가 세상에 안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조업들이.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 갖고 중앙은행이 돈을 퍼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한 번 제가 쓰러지고 이때 또 한 번 또 쓰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본인이? 몸이 쓰러졌습니다. 뭐 피부는 잘 아시지만 제 뷰가 더 아니 너무 갑자기 본인을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뭐 이렇게 되게 힘들었어요. 좀 가까이 마이크 대고 예, 예. 얘기하시죠. 좀 힘들었습니다. 저 때. 그래고 네. 그래서 어쩔 건데라고 보면은 아직 이제 MACD 밑에 구리 MACD가 있는데요. 네. MACD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직도 돌파를 못 근데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무슨 예. 말인지 못 알아들은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냥 구리 가격이 올라가서 경기가 좋아진 듯 보이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 네. 그때도 한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구리 가격도 올랐으니까 좋아진 거야. 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저는 그러죠. 아니야. 이게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중앙은행이 돈 풀어갖고 밀어 올린 거니까 진짜로 좋아질지는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현재 예. 구리라는 게 뭐 얘기하신 것처럼 돈을 풀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맞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자산이나 그런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걸 뭐 주식 부동산 근데 구리라는 것은 돈을 풀었다고 해서 저게 올라간다는 거는 그렇게 지금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은 얘기하신 것처럼 각종 산업이나 그런 데서 쓰는 원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걔네들이 필요해서 이 구리를 샀을 텐데 그렇잖아요. 원래는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구리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뭐 파생 상품이나 그러면 이해가 하겠는데 맞습니다. 그냥 구리라는 게 그거 자체가 인데 올라 ETF로 사고 팝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저 올랐다는 저거 자체는 구리 값이 올랐다가 아니라 구리 값이 오른 건 맞습니다. 선물. 그래요? 구리 선물이 올랐는데 네네 이 구리 선물을 가지고서 ETF와 ETN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네 구리 그렇죠. 선물 그 자체를 살 수도 있겠고요. 네. ETF에 가면은 각종 물질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석유, 팔라듐도 파나 모르겠는데 콩, 네. 구리, 뭐 텅스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상품 네네. ETF, ETN들이 세상 거의 모든 걸 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기하신 것처럼 ETF, ETN이라는 게 올랐다는 거지 그렇게 치면 주식이죠. 그러니까 구리가 올랐다니 우리 구리 가격이 올랐다는 구리 얘기는 아닐 가격이 수 오른 있잖아요. 그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금 ETF가 오르면 금 가격이 오를 때 금 ETF 도 같이 오르는 아니 물론 거예요. 이제 둘이 뭐 연관성이 있긴 맞습니다. 하겠지만 예, 예, 예. 근데 여하튼간에 아까 얘기하신 거에 근거하면 어쨌든 정말 사람들이 구리가 필요해서 사가지고 오른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다고 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거에 그러면 돈이 많이 풀려서 그래서 구리를 샀다는 얘기가 되는데 더 위험 자산을 포함시키면서 구리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게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얘가 여러 주식들과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 200이 올라간다면은 구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프라임 때는 되게 많이 떨어졌었고 네. 서프라임 끝나고 나서 저희 코스피가 쫙 올라왔지 그러니까 이제 않습니까? 얘기하신 그때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신 예. 거로 이렇게 떨어졌다 올랐다는 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돼요. 예. 경제가 어려졌으니까 당연히 뭘 만들고 이런 것도 힘들어졌을 테니까 구리를 덜 샀을 테니까 떨어졌다. 근데 예. 그렇게 치면 지금 올랐다는 얘기는 결국 그만큼 누군가 구리를 많이 필요로 해서 샀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실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죠, 저는. 당연한데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거랑 돈에 의해서 올랐다라고 돈에 얘기를 올랐다라고 봅니다. 이제 하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되는 거야라는 이제 근본적인 맞습니다. 의문을 좀 들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상품이 이제 금융화된 거죠. 네. 원자 자체가 커머더티라고 하죠. 네, 원자재 네. 옛날에 상품 선물 시장에서 전문 트레이더들이 가격을 설정했었고 그 네. 이전에는 아예 그것도 없었으니까 네, 네. 시장에서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 것인데 네. 지금은 일반 개인들, 그러니까 미국 개미들 주로 미국 개미라고 봐야겠죠. 미국 네. 개미들, 우리나라 개미들한테도 이 구리 선물 시장을 통해서 또는 ETF를 통해서 ETN을 통해서 투자가 열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높아지면은 얘 자체가 올라간다로 네. 볼 수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좀 덜한데 그쪽은 실물 소유가 되게 많죠. 워낙 네. 물건 공산품 많이 만드니까요. 전 세계 구리의 절반을 이제 중국에 생산하고 중국에 소비하는데요. 네. 걔들은 그거 갖고 실물을 갖다 놓고 투기를 합니다. 수만 톤씩 쌓아두고 한답니다. 수천 톤인가? 하여튼 수만 톤인가 한답니다. 그래갖고
그쪽 친구들 기분 좋으면 또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물 투자가 아니고 그냥 한 고야 쌓아놓고서 보세 구역에다 놓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올라온 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올라왔으니까. 네. 그러나 이게 과연 2019년 초에 나타난 현상,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어서 저희가 이제 그건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금액이 1월부터 5월까지 푸른 돈의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효과만큼 나올 것인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더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2월 달까지도 푼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뭐 항상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아무도 뭐 그렇게 치면 곰님은 상당히 예. 올고지신 분이시죠. 1년 내내 그거를 외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올곧다고요 상당히. 한쪽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렇게 맞췄어?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주가 떨어졌잖아요. 야, 지수 올라갔잖아. 이러시거든요. 네. 삼성전자 화이닉스 빼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네. 화이닉스 삼성전자 빼면 어떻게 되면요, 더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거든요. 근데 별로 믿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중 테마주 뭐 이렇게 좀 테마 타는 것들 좀 올라갔는데. 네. 근데 이제 내용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작년만 놓고 보면은 맞는 말인데. 2018년 초부터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예. 2020년 1월달에 지금 돼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다른 지금 회사들도 꽤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풀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1월달 들어서 주식들이 보니까 약간 좀 미친 것 같더라고요. 예, 미쳤다. 정말 갑자기 막 다들 오르고 예. 있더라고요. 네. 유동성이 더더더 풀려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표들상에 돌아선 것처럼 보이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네. 그 내부를 뜯어보면 약간 얘기가 다르다고 전 생각을 하고 요 전편에서 네, 설명을 네. 드렸었는데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정 안 할 겁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진짜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지표가 되돌림이 돌아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인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뭐 틀리면 틀려야죠.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뭔가 어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맞습니다. 어닝입니다. 네. 네,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건 뭐 전초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으로 같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증권 시장은 미인 뽑기 대회다.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익에 수렴한다. 네. 그래 체중계란 표현도 하죠. 체중계라고 합니다. 네. 두 개가 다 옳은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네.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기업 이익에 수렴한다. 기업의 네. 본질 가치에. 본질 가치는 무엇인가? 여기 보게 되면은 EPS 그로스라고 나옵니다. 녹색에. 이게 네. 바로 EPS 그로스, 이제 본질 가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돈 번 겁니다. 떨어졌었죠.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EPS 그로스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주당 순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걸 이제 한국으로 돌리면은 하이닉스의 이익이 계속 늘었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었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정말 늘어났다가 한 90% 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2019년 내내 90% 정도 사라졌는데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똑같죠. 우리 얘기 아니에요, 미국 얘기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한국은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분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석해야 되는 산업이 있고 나머지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산업이 있는데, 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때 17년부터 18년 그때 초까지 미국 기준 얘기입니다. 미국 19년 초까지 여기서 저희는 여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먼저 이익이 줄었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19년대 줄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네. 상관없이 이익과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미인 뽑기 대회죠. 미인 뽑기 대회가 벌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18년도에는 거대한 이익 성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가 넘는 이익 성장이 있었으니까 주가가 상승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19년도에는 합리적으로 설명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었던 거 아니야? 아니, 과거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이게 항상 일어나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뭐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치면은 주식이라는 걸 그렇게 합리적인 거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미스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주가 이제 변동폭을 좀 봐주십시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까만 거는 이익이고요, 이익 변화고, 파란 건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지우고 다시 해보죠.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은 이익의 성장입니다. 네. 이익의 성장이고
까만 거는 퍼. 음. 멀티플이라고 부르는 네. 퍼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해서 이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막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익의 성장에 의한 것은 실제로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멀티플의 성장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믿는 그 네. 가정이 성장을 한 거죠. 그럼 그래서 가정 성장이고 뭐고 한데 오르면 된 거 아니야? 오르면 되긴 하죠. 네. 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튼튼할 것이냐? 네, 보통 이제 이익이 성장을 해야 기업의 이제 그 주가 성장이 안정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 관념만 성장을 하게 되면 약간 좀 불안불안하죠. 네. 근데 작년에는 옛날에 IT 버블 직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익의 성장이 관념의 성장이 좀 컸습니다. 그것도 꽤나. 네. 그래서 올해 뭐 어쩌라고 올해는 이익의 성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많이 높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략 한 10% 미만의 이익 성장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전 이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올해 미국 GDP 성장률 예상치가 적거든요. 네. 낮습니다. 네. 근데 예상치보다도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는 뭐 채권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선물에서 나타나는 성장률은 그거보다 더 낮습니다. 약간 네. 1%대 초반 또는 그 미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장률 뭐 한 2%, 1.9%, 1.7%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계속 줄어들면은 미국 주식이 아마 더 못 갈 겁니다. 그럼 미국 주식이 못 가면은 한국의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뭐 여기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냐하면 네. 이제 이익이 이미 90% 정도 감소인 상황 속에서 네. 늘어봐야 이익이 미국 주식 늘어나는 것 정도밖에 못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시장의 예상치는 이게 다시 요 이야기 좀 과하네요. 뒤에 또 준비가 돼 있는데 예, 네. 일단 이제 요것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것만 사게 되면은 이익의 성장이 없이 작년에는 이익 성장 없이 주가가 올랐다. 네. 2배쯤 오른 것 같다. 네. 정도 말씀드리고 상식적으로 뭐 말은 안 되긴 하죠. 예. 그전 그런 적이 없었어?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적이 있긴 있었어요. 언제? 그런 적이 없을 리가요. 예. 있었겠죠 당연히. 주식 항상 있죠. 네. 요런 때가 있었고 요런 때가 있었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후에는 언젠가 이게 좀 한번 자빠진 경우가 있다더라. 네. 그렇고 있었다 정도로 이익 성장이 있으면 좀 좋고 이익 성장이 없이 퍼만 올라가면은 좀 불안한 일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이런 때가 언젠데라고 말하면은 15, 14년도부터 15년도 상황에 있었던 요때 한 번 있었고 그 전에는 여기 또 있었으니까 서프라임 모기 직전에 그리고 여기는 언제죠? IT 버블 직전에 이런 상황이 네. 크게 있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갖고 넌 그렇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물어보실 수 있는데 줄기차게 1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뭐 사실은 그렇게 치면 줄기차게 1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올해 이제 올 6월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슬프네. 올 6월에 더 괴리를 부르시면은 사과 방송 찍고서도 또 얘기할 겁니다. 예. 어쨌든 뭐 굳이 얘기하면 프레이징 1이 이제 올해 2020년 5월 6월에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1단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프레이징 1 하고선 그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 말 그대로 사과 방송을 찍든 예, 아니면 해야죠. 나 잘났다 찍든 어쨌든 그러고 이제 프레이즈 2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김편호님 겁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찍을 때 와서 누가 뭐 던지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우리 무슨 요일 몇 시에 찍는지 아무도 몰라. 계속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미국 주식에 대해서 네. 미국 주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도 쫓아서 올라갔으니까 네. 올라왔는데 앞에 보시는 자료는 바이백입니다. 바이백 자사주 매입. 네. 자사주 매입 얼마나 할 거야라고 이제 걔들은 이제 공고를 하고서 하거든요. 네. 공고가 늘어나면은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겠죠. 네. 공고가 줄어들면 뒤에는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을 두고서 이제 자사주 매입 할 거니까 뭐 1년 동안 하겠어, 2년 동안 하겠어, 얼마를 하겠어라고 하죠. 금액을 갖다가 이제 토탈을 내면 됩니다. 다행히도 네. 누가 또 토탈을 내줬습니다. 내줘갖고 보게 되면 이런 금액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보시면은 쭉 앞에 아까 보셨던 거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2018년도에 이익이 엄청 많이 성장했어요. 20%, 네. 10%막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매입 많이 하겠다라고 공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익 성장이 별로 없었고 20년에 가까워지니까 별 소용 없나 보네 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익 성장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익 성장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뭔데 하면 이 구간만큼 줄어든 것만큼 여기서 자사주 매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사주 매입이 중요한 거니? 라고 이제 의문을 갈 수 있는데 네. 자사주 매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미국 주식에서 실제로 주식을 제일 많이 사는 자사주입니다. 네. 회사의 존재 이유는 자사주를 사는 거였습니다. 미국 현재. 네. 그리고 또 하나 ETF가 주식을
온팡 사줍니다. 네. 걔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네. 패시브이기 때문에 네, 생각 그렇죠. 없이 그냥 네. 사기만 하면 네. 됩니다. 돈만 그래서 들어오면 네. 그렇죠. 그냥 무조건 사는 겁니다. 네.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네. 아무도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책임은 사는 사람이 지는 거지. 거의 종교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네, 네. 이것도 1년째 욕을 하고 있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보겠습니다. 어쩜 뭐 내려갔다 또 올라가지 않겠어?라고 네. 말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때 2018년도에는 이익 증가가 컸습니다. 네. 2019년도에는 이익 증가는 없었으나 미래가 그래도 어떨지 몰라도 전에 벌어놓은 돈이었으니까 좀 했고 네. 지금은 이제 이익 증가에 대해서 기업들이 꽤나 걱정이 될 겁니다. 네. 넌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표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지표만 보고서 너 그거 안 맞잖아. 네.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중앙은행이랑 맞섰다가 쭉쭉 맞았다고 좀 보지. 그렇게 안 네. 봅니다. 25년 만에 나타난 다이버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은 자사주 매입이 좀 충분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지금도 일어나죠. 그렇지만 어나운스 알려진 자사주 매입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것이 줄어들면서 아마도 미국 주가의 주도 매수 세력이 사라지지 않을까 한동안. 네. 어떻게 또 돈 벌면 또 늘어나겠죠. 네. 올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중국 애들이 왕창 사줘가지고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주식은 올라갈 것이고 네. 앞에 저희가 다른 편에 찍었던 거 그 외의 나라들 그 임팩트 많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대만, 일본, 독일은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 매출이 줄어들지만 미국 애들 많이 팔리니까 주가가 따라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매출이 적어들었으니 우리 어려워질 것인가? 네. 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은 자사주 매입이 지금까지 날려진 것은 오늘자입니다. 오늘까지는 적어졌으니 아마도 어렵지 않겠냐라고 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 좋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세요? 당신은 우리나라에 남은 3명의 비건호다 이런 말씀 나세요. 와, 그거는 상당히 적인데요. 대단한 건데요. 그렇습니까? 아니 3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5천만 명 있는데 그 중에 3명 안에 들어갔던 얘기잖아요. 그러게요. 오, 곰님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 5천만 명 중에 3명 안에 들어가는 거는 확률상 그게 0.00001% 아니야? 머리털이 빠져.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치면. 야, 그 사람이 정말 극찬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그런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3명 중에 1명이라며. 되게 들으면서 막 마음이 아팠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왜 극찬인데? 그래갖고 하던 일을 멈추고 가서 게임을 했습니다. 음. 정신의 안정을 위해서는 게임이 좋다는 어쨌든 제가 볼 땐 극찬이에요.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 기사를 읽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에 이제 군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외상후 증후군 환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끔찍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 폭탄 터지고 막. 네,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군대 얘기를 하지만 저도 뭐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진짜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데가 있으면은 타격을 많이 받고 네. 심리적으로 뒤에 가서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미군에서 외상후 증후군 슬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게임을 시킨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아무래도 뭔가 간다. 집중할 때는 네, 뭐 그렇죠. 잡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참고로 무슨 게임인가요, 그럼? 전 토탈워라는 걸 합니다. 토탈워. 예. 토탈워 사가지고 그때 문명인가 한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바꿨습니다. 네. 조금 더 좀 마음이 편안하고 지금. 문명은 좀 머리들 좀 써야 돼서. 들써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걸로 바꿨습니다. 토탈워라는 걸로. 네. 쇼군 토탈워라는 거 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싫어하더라고요. 왜 일본어를 하니? 막 이러는 뭐 배경이 일본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4일자까지 기록인데요. 뭐냐면 세계의 명차 회사들과 시가총액과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네. 이걸 왜 빌려고 할까 하면은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테슬라가 좋은 회사가 맞아요.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네. 테슬라가 좋은 회사 맞는데 뭐 자율주행도 아름답고, 네. 그리고 전기차의 뭐 성능도 좋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몇십만 대 파는 거지 몇백만 대 파는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폭스바겐이나 BMW나 벤츠가 쓰레기차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얘들 다 좋은 회사고 명차고 세계를 선도해 오던 회사들이죠. 네. 얘들이 전기차를 못 만들 거 아니고 최신 기술은 생각보다 뺏기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뭐 뭔가 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 해자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차 플러스가 돼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맞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 전기차만으로는 저렇게 꿈과 희망이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이제 결부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뭐 테슬라 운전하신 분 보니까 자율주행이 정말 잘 돼서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 되게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네. 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글 웨이모하고 이번에 이게 좀 CES 2020 얘기를 좀 아, 네, 네, 네. CES 2020에서 제가 제일 눈에 갔던 거는 소니였습니다. 아, 그래요. 소니 자동차죠. 네. 소니에서 전기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소니에서 전기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전기차가 너무 멋진 겁니다. 생긴 게 네. 지금까지 전기차들은 되게 웃기게 생겼습니다. 네. 한국에서 나오는 한국에서 나오는 아이오닉도 사실 이쁘지는 않습니다. 아, 그쵸. 좀 투박하죠. 네, 아니, 투박하죠. 근데 투박은 한데 굳이 얘기하면은 미래형 자동차처럼 생겼어요. 그런가요? 아, 왜냐면 이제 우리가 90년대나 이럴 때 영화 볼 때 미래형 그 자동차가 그런 좀 투박하게 각지게 생긴 거로 좀 보면 그 나오는 거로 이제 디자인이 돼 있었거든요. 그쵸, 아, 그런 식으로 되긴 했어. 근데 진짜 직접 현실로 보니까 좀 별로라서 그런 거지. 예,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차는 아름답죠. 네. 테슬라는 거의 뭐 스포츠카 형식 나왔으니까 원래 네. 스포츠카 슈퍼카로 만들어 팔았으니까 네. 처음에. 근데 소니 차는 슈퍼카처럼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아름답습니다. 안에가. 음. 그리고 이제 뭐 컨셉트카여서 그렇긴 한데 내부가 되게 아름답게 잘 디자인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굴러다닙니다. 레벨 2에 자율주행 기능이 있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소니의 차를 놓고 산쪽에서 막 욕을 합니다. 쟤네가 만든 건 다 개판이야. 쟤네가 무슨 차를 만들겠어. 무슨 기술이 있어.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조금 파봤죠. 소니 차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껍데기도 아름답고 뭐 굴다니는데 진짜 네. 굴다니고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속도나 이런 것도 뭐 테슬라가 별로 안 밀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도 2단계나 들어가 있다고 신기해가지고 쳐다보다가 제작사를 뒤져봤습니다. 제작사를 보니까 제작사가 소니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제작사는 아, 그래요? 소니가 아니고 마그나산가라고. 마그나? 그럼 소니는 판매해서 한 거야? 아니, 소니가 이제 총괄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자동차를 만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그나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작사는 마그나고 판매회사가 소니인 거냐고 그런 것 그렇게 같습니다. 되면. 거의 이제 그 컨셉트카니까. 가만 그러니까 소니? 소니. 아,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소니라고 자동차를. 소니. 아, 그 카메라 만들고 게임기 만드는 그러니까 회사. 나는 계속해서 그냥 일본이라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 일본의 그 유명한 토요타 뭐 이런 도요타나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소니 예. 갑자기요. 양산차가 아니고 컨셉트카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순간에 플레이스테이션 이러면서 플레이스테이션, 네. 그 이제 그 안에다가 자기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소니 사장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발표자 네. 하나 하신 말씀 그겁니다. 자기네는 자동차를 갖다가 미래의 엔터테인먼트 허브라고 생각한대요. 네, 그러니까 네. 차에 타서 차 속에서 이렇게 영화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게임도 하고 네. 음악도 들을 수 있게 하고 네. 싶다는 겁니다. 네. 가능하고 전면 디스플레이하고 모든 음향이 최고로 할 수 있도록 네. 소니 뮤직도 돌리고 뭐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율주행도 좀 들어가 있는 건 자율주행 별로 말씀 안 하시고 아름다운 것과 센서. 네. 소니 센서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디스플레이 유명하죠. 원래 삼성하고 LG한테 발리기 전까지는 걔네가 워낙 유명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소니 영화사도 있고 픽처스 뭐 게임도 들어가 있고 다 할 수 있게 해놓는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자율로 할 수 있다고 이제 네. 되게 크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니만 할 때 욕을 하는 겁니다. 야, 그 뭐 성인용 그 야동 틀어놓고서 뭘 만드는 거지. 니네가 무슨 기술로 만들겠냐라고 욕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그 사람은 마그나사를 신경 안 쓴 겁니다. 뒤쪽에 마그나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뒤져봤더니 네. 차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신기하다.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네, 네. 보니까 그 마그나사라는 회사가 BMW 5 시리즈를 만듭니다. 아. 근데 5 걔들이 시리즈. 왜 BM이랑 안 하고 소니랑 했대 이번에? 걔네는 벤츠도 만듭니다. 벤츠 몇 개 시리즈를 갖다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자기네가 돈을 그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회사인 거죠. 자체로서 대단한 회사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규어입니다. 제규어. 제규어 I 시리즈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규어 I 시리즈가 왜 중요한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봤을 때 제규어 I 시리즈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이게 웨이모의 플랫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구글 웨이모의 플랫폼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구글 웨이모는 지금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율주행이 잘 되는 회사입니다. 자율주행이 잘 되는 자동차가 구글 웨이모죠. 네, 테슬라가 아닙니다. 네, 네. 테슬라가 잘 나가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잘 나가는 게 구글 웨이모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플랫폼을 두 개 씁니다.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카와 제규어의 i 시리즈를 사용하는데요. 네. 제규어 i 시리즈는 SUV로 되게 아름답게 잘 뽑아놨습니다. 네, 네. 위에 이제 센서가 달려갖고 웃겨가지고 센서가 되게 웃기거든요, 생긴 게.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데 이게 중요한 건 그거죠. 아, 구글 시리즈의 자율주행 차를 만들던 회사가 소니와 손을 잡고 전기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네. 맞습니다. 네. 핑크팬더님께 지금 잠깐 전에 사진 포르쉐를 보셨는데 닮았다라고 보니까 뜨네요. 아름답습니다. 네. 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자체가 그 회사를 만든 그 생산하는 회사 자체가 오스트리아 회사가 있습니다. 아. 캐나다 회사인데 오스트리아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BMW 벤츠차를 만들어주고 제규어 차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능력 자체가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미 개발한 건 아니고 구글의 하청을 받아가지고 네. 플랫폼으로 되는 차량을 납품하는 정도의 이제 능력인 회사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사업부가 있었는데 배터리 네. 사업부는 이제 유수의 배터리 회사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자동차 배터리에 쓸 수 있는 배터리 만들고 사업부가 생산하던 사업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역시 기술 추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네.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말하신다면은 소니가 같이 편먹은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붙어있는데 엔비디아 붙어있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에 관해서 그 학습에 대해서 인공지능 학습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많이 했고 플랫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걔네도. 그리고 그 외에 그 퀄컴이 들어와 있습니다. 5G 통신한다는 얘기죠. 네. 뭐 게임기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걔들이 업데이트를 가다 자율주행은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세지는 거니까 차를 네. 많이 팔게 되면은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얘들은 생산을 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컨셉트하고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산을 해갖고 파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네. 몇십만 대 찍어서 파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미래를 갖다 제시를 하겠다. 근데 마그나사 자체도 양산 업체가 아니고 양산이죠. 양산만 하는 거죠. 물건을 개발해갖고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고 남이 네. 하청을 주면 그거 만들어갖고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가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소니 플랫폼 가져다가 마그나사에서 만들어갖고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상. 그럼 이제 얘네 이제 플랫폼을 내놓는 겁니다. 구글 웨이모 플랫폼도 있겠고 사실상 그리고 이제 소니의 이제 네. 플랫폼도 있는 겁니다. 마그나사가 요청을 하면 거기서 조립해갖고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테슬라만 있었던 것이 테슬라가 중점에 서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웨이모의 플랫폼과 소니의 기술 그리고 생산력이 붙어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경쟁자가 사실상 준비가 돼 있다 정도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그걸 땡겨다가 팔려고 들까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테슬라가 저 정도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받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네. 과잉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네. 땡겨왔다. 좋게 보고 땡겨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미국 주가가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자산이 전반적으로 저는 다 과잉 평가가 돼 있다고 보는데요. 네. 특히 주식 쪽에 미래의 전망이 있다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높은 이제 평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몇십만 대 수준을 팔고 있는 테슬라가 몇백만 대, 600만 대, 700만 대 파는 이제 폭스바겐과 비슷한 정도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가 다 바뀌면 제가 다 먹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전기차가 시작 도입 부분이어서 그런데 사고가 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생명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는 좋아하는 분들이 타니까 여러 가지 안정 상황이 있었겠지만 뒤에 가서 일반 필수품이 되게 되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안전 기준 안전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안전하게 만듭니다. 얘네만 안전하게 만드는 거 아니고 안전은 기본입니다. 그냥 기본.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본 영화의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해킹 당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해킹을 해서 그 차를 우범지대에 보내버리더라고요. 무서운 얘기죠. 네, 그래서 운전자가 얘기를 했는데도 걔가 안 들어. 그래서 수동으로 바꾸라 그랬더니 수동으로 안 해.
그래서 그 우범지대 보내서 거기서 죽여버리는 걸로 이렇게 용감합니다. 하더라고요. 더나 심지어는 아예 멀쩡하게 운전하는 사람 그거를 통제권을 아예 뺏어버리더라고요. 해킹 통해서. 네. 그것도 그건데 보다 보면 생각 드는 게 자율주행이 진짜 될까? 네.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된다고 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주어질까? 갑자기 부동산으로 확 뛰어? 그렇죠. 자율주행 확 생각하는 거죠. 저거 될까? 될까? 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네, 항상 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테슬라 나왔지만 이거 말고 도요타의 생각이 되게 겁이 났었습니다. 도요타는 도요타 시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자동차 자율주행 만들다 말고 갑자기 부동산을 하겠다고 뒤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적인 그 뭐랄까 일본의 시대적인 아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드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거장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이제 아픔을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픔이라고 생각하면 일본은 노령화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령화 시대여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물건을 사러 나가고 걷는 거 자체가 힘드니까 문 앞에까지 바로 뭔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네. 일본의 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내놓는 것이 집 앞에까지 차가 데리고 와서 날 데리고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답니다. 지금 네. 기술은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장벽 상황들, 그러니까 뭐 개가 튀어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적재물이 갑자기 쌓이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차량이 제대로 반응을 못하니까 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요타는 그 상황을 모두 다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된 하나의 뭐랄까 세트장처럼 네. 도시를 아예 새로 져가지고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도시를 지어서 네. 거기서 사람을 살게 해보겠다는 지금 뷰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차로 안 되니까 아예 도시를 바꿔버리네. 저건 되겠다 진짜.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노령화 시대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생존에는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쭉 타가지고 이런 거죠. 저희 이제 지역을 보게 되면은 동네에 저 버스가 삥 돕니다. 환자들을 태우러. 네네네. 도립병원에서 나가서 큰 버스가 돌아갔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맨날 오시거든요. 그분들 네. 쭉 태워가지고 와갖고 우르르 내려서 질려갖고 우르르 타고 가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버스에 의사들이 타면은 자율주행으로 집에 단추만 누르면 쫓아가는 겁니다. 네. 왜냐면 이제 갈 때가 되면 알려주고 쫓아와서 진료받고 가고 옷 사고 싶어요 하면 옷을 갖다가 차에다 다 실려가지고 자동으로 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요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진짜 시험 모델을 지을 거거든요. 걔네가 자기네 공장 하나를 갖다 밀어버리고 네. 그래야 짓는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저게 대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저희가 이제 그 병세권인가요? 병원 세력권이지 않습니까? 네, 병원 세력권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보스라는 회사가 있죠. 네. 보스라고 이제 그 스피커 회사인데 오프라인 매장은 다 없애버린답니다. 어차피 온라인 잘 팔리는데 오프라인 매장 있어봐야 뭐 소용도 없는 것 같다. 네. 그럼 난 철수하고 온라인만 할래라고 하는데요.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도요타 시티가 세워지면은 노인분들께서 집에서 아예 안 나와도 됩니다. 집 문 바로 앞에까지 네. 병원이 쫓아가고 치과가 쫓아가고 물건을 바로 앞에까지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기만 하면은 뭐 식당까지 시티 내에 있는 어딘가에 네. 바로 데려다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테슬라에게다 너무 좀 얘기가 많이 버릇되게 갔습니다. 버릇되게 갔습니다. 딴 길로 많이 간 것 같아요 많이 지금. 많이 갔습니다. 이거 따로 회로 하나 찍어도 되는 건데 아쉽네요. 일단 저희가 보기에 테슬라의 주가는 많이 고평가가 된 것 같고 네. BMW, 벤츠, 뭐 아우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아우디가 뭐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저렴하게 내려왔다가 작년 말엽에 거품이 좀 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것도 거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독일 자체 자동차 생산이 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저 주가가 나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다 거품이라고 보니? 예, 에브리싱 버블, 에브리싱 버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브리싱 버블. 네. 너무 세게 말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마이너스 채권이 나온 마당에 어디에 버블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채권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몇십조 달러, 10조 달러 정도 이상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에 좀 한번 정리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무 중간에 저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CS 그 얘기를 좀
잠깐 정리해갖고 한번 또 해봐야 되겠네요. 그, 닥터 코퍼 얘기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닥터 코퍼가 말해준 세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작년 1월부터 닥터 쿠퍼에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닥터 코퍼에서 시작해갖고 쭉 내려온 겁니다. 주식시장 닥터 얘기하는데. 쿠퍼가 지금 시간에 얘기했던 건가요? 맞습니다. 이거 좀 길어가지고 당장 40분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게 선행한성이 있는가? 좀 별 선행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산으로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별로 없고 작년에도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고 네. 그 후에 이제 되게 저점 한번 찍었다가 다시 또 돈파 부분에서 올라가는 네.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옛날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미국 주가와 기업 이익 볼 때 이익 성장이 당연히 없이 멀티플이라고 하죠. 퍼만 올라서 이익도 안 늘어났는데 주가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느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2회 연속되고 나면은 세 번째 해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한번 돌려보세요. 나도 그랬던 거 있었고 자사주 매입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이 줄어들면은 뭐 지금 최대의 수요자가 둘이 있다. 1등은 자사주 매입, 2등은 ETF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 기준으로 볼 때 ETF 설정 금액이 약 한 4조 달러 정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미국 네. 전체 GDP가 약 한 20도 달러 정도 되니까 한번 예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미국 주가에 맞춰서 한국도 움직이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테슬라 시가총액과 독일 명차들 해 보게 되면 약 한 1조 정도 폭스바겐과 테슬라의 시가총액 차이가 납니다. 네. 테슬라가 나쁜 회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테슬라 참 멋있고 좋은 회사고 차 좋습니다. 또 돈 있으면 사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주가가 비싸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시스코라는 회사는 정말 위대한 회사거든요. 네. 우리나라 우리가 인터넷 쓸 수 있는 자체가 시스코가 라우터를 만들기 때문이고 옛날에 IT 버블 때부터 지금까지 그 회사는 계속 그걸 만들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단 주가는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네. 위대한 회사는 위대한 회사고 주가는 위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고민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기계가 되면 고민 하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진짜는 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긴 한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쇼세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